그래서 버블한복도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혜택, 이게 그동안 만기 연장으로 이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주택자들은 중간에 정산을 하지 않고 이제 뭐 10년 거치 혹은 20년 거치 해가지고 만기가 돼버리면 그때 이제 한꺼번에 딱 갚는 그런 스타일로 대출을 해왔었는데, 이거 주택수가 많으니까 은행에서도 담보 잡기도 좀 손쉬울 뿐만 아니라 자금 회수 부분에서 리스크가 적으니까 만기가 와도 집주인이 대출 연장을 해달라고 하면 뭐 관행적으로 고스란히 해줬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거의 자금이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집은 많이 갖고 있었어도 담보 때문에 대출이 가능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유동성이 흘러넘쳤죠. 이런 이유 때문에 결국 집값은 엄청나게 뭐 스페이스X 로켓처럼 쭉 하고 그냥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이런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대통령이 나서서 다주택자 대출 혜택, 관행적으로 벌어져 왔던 거 이거 형평성 원칙에 맞지 않다라는 말 워딩이 나오자마자 금융권에서 민간 합동 TF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진행되어 온 이 금융권의 대출 부분에 문제가 없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했고요. 이거 자칫 잘못하면 원금 회수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이 규모가 자그마치 임대사업자 대출 규모가 15조입니다. 대부분 다주택자들이 이제 임대사업자 내면서 대출을 또 받았기 때문에 어마무시하죠. 그러니까 무주택자들이 대출 받는 거는 이거 뭐 세 발의 피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다 그냥 사방에서 자금을 다 그냥 빨아들여가지고 그 자금 가지고 주포 역할을 했던 겁니다. 부동산 시장 기저의 모든 움직임들을 다 자기들 손아귀에 넣어가지고 움직였으니 얼마나 참 부동산 시장 자체가 엉망진창이 됐겠습니까?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전 금융권 긴급 점검 회의 들어갔고요. 이제 대출 만기 연장 관련된 부분들 아주 면밀하게 들여다보겠다라는 합의까지 내놨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그동안 627 대책 통해서 다주택자에 대한 임대사업자 대출은 전면 금지가 됐는데 이게 하나도 안 먹혔던 거죠. 결국 가서는 은행 측에서 만기가 돌아온 다주택자 집들은 결국은 뭐 다른 집들도 있으니까 한두 채, 뭐 서너 채, 그 중에 하나 또 담보로 잡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유동성이 흘러갈 수 있도록 대출을 내줬으니까 이런 대출들이 과거에 상당 부분 허용이 됐습니다. 관행적으로 대출 만기 연장을 해왔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결국은 이 부동산 시장이 계속적으로 유동성이 끊이지 않고 은행을 통해서 흘러 들어왔고요. 개인이 그 유동성 물줄기를 타고 그냥 뭐 노를 저은 거죠. 물 들어올 때 노조란 말처럼 계속해서 집값 펌프질하고 이것도 갭투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일단은 자기 여윳돈이 뭐 은행 통해서 대출로 들어왔으니까 집을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사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게 그냥 수십 채, 수백 채 소유를 홀드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집값 자체가 잡힐 리가 없죠. 왜냐하면 시장 경제 원리에 따라서 수요와 공급이 어느 정도 매치가 되면서 불꽃놀이가 좀 일어나야 되는데 이거 뭐 딱 공급을 쥐고 틀어지고 있는 사람들이 일정 수준에서 가격 유지하기 위해서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집을 홀드하고 있었으니까 이것 자체가 완전히 이 게임의 룰을 벗어난 그런 어떤 왜곡된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농협 5대 시중은행뿐만 아니라 이금융권까지 불러드렸습니다. 신협,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까지 상호금융권하고 여신금융협회 등도 일괄 소집이 됐다는 얘기는 이게 비상 걸립니다. 비상 걸린 겁니다. 결국 이 대출 관행 자체를 이제 완전히 뿌리 뽑겠다라는 쪽으로 이제 흘러버리면 15조나 되는 돈 굉장히 빠르게 회수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도 있다. 불합리한 측면을 일소를 해야지 이게 지금 끊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정부에서 새로운 카드, 새로운 규제 내놔도 유동성의 원리, 결국 돈이 계속적으로 흘러간다면 이거 이제 막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돈줄을 일단은 차단을 해야지만이 확실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인식이 전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다주택자 대출은 주택담보대출과 임대사업자 대출로 나누게 되는데 만기 일시 상환 방식을 주로 많이 택했어요. 근데 이게 유리한 게 뭐냐면 만기 일시 상환, 뭐 예를 들어서 2월 15일 오늘 날짜로 만기가 딱 됐다 치더라도 은행 가가지고 그냥 뭐 아유 좀 뭐 한 1, 2년 정도 아니면 5년 정도 좀 연장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이게 가능한 게 자기가 뭐 한두 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은행이 아유 뭐 사장님 뭐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그 나머지 주택에 대해서 담보를 딱 잡아버리면 은행도 뭐 손해되는 장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은 대출 만기 연장하면 계속적으로 이자를 뽑아먹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죠? 또랑치고 가재 잡고 바닥 쓸고 돈 쓸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이 불법적 관행의 대출이 진행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다주택자들 통해서 흘러가는 현금이 마를 날이 없으니까 집값이 그냥 내릴 날이 없는 거죠. 그죠? 어찌 보면 투기적인 어떤 수요도와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여윳돈 가지고 그냥 강남의 요지 아파트들 다 사들이고 마영성, 비강남권에서 오르는 아파트들 다 선별해서 사들였으니까 얼마나 배를 그냥 뚱뚱 두드리면서 이게 불로소득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단연 세계 최고를 좀 찍을 정도로 서울 아파트, 그것도 노른자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굉장한 상승세를 구가를 해왔었죠. 이제 이거 현금 흐름 잘라야 된다. 결국에 가서는 이렇게 만기 연장 같은 경우는 유동성 부분을 계속해서 허용을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게 지금 계속적으로 연장되고 인정되고 관행적으로 흘러간다면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아주 날카롭게 지적을 한 겁니다. 이거. 이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은행권, 은행 전역, 그러니까 이금융권까지 다 똘똘 말아가지고 완전히 딱 셧다운 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아주 가감성 있는 뭔가 이 규제 조치가 다시 한번 또 튀어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이게 단순히 어떤 필요사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의무사항으로 바뀌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이제 대출 연장 거의 100% 막힌다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뭐 대출 규제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기본적으로 대출을 못 받는 것에 대해서 이제 화장실 들어가서는 뭐 실실 쪼겠죠. 나는 그래도 대출 받을 수 있는데 이게 뭐냐? 결국 대출 만기 연장해 와도 내가 다른 여러 주택 소유하고 있으니까 또 다른 주택 은행에 담보 맡기고 충분히 대출 연장할 수 있어. 라는 그런 어떤 우회적 틈새가 있었다. 이것도 이제 딱 막혔다는 얘기예요. 결국에 가서는 이제 부동산 유동성은 틈새가 없어. 그만큼 상당히 이제 뭐 빠져나가는 자금뿐만 아니라 들어오는 유입되는 자금 자체도 지금 말라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집값 오른다 하는 이 우상향적 관점이 굉장히 지금 벼랑 끝에 딱 서게 됐습니다. 이제는 확실한 집값 조정기 양상, 집값의 정상화라는 이 말 자체가 굉장히 이상적이었고 이데아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현실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어요. 그동안 목이 터져라 그냥 서울 집값 언제 내려오느냐, 이게 뭐 규제 때린다고 해서 다주택자들이 뭐 도망갈 것 같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비관적 전망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제 더 이상 다주택자들이 버틸 여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뭔가 우회가 있고 틈새가 있고 야로가 있을 그런 어떤 여지가 전혀 없다. 대출 연장으로 인해서 대표적으로 제가 좀 전에 뭐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요지에 집을 산다고 했지 않습니까? 갭 투자 어마무시하게 했죠. 그래가지고 뭐 한 채가 10채 되고 10채가 100채 되고 100채가 1000채 되는, 그야말로 한 사람이 그냥 줄줄이 그냥 고구마줄기처럼 뽑아 올리듯 아파트를 그냥 뽑아 올렸었는데 그 뽑아 올린 게 거의 5일 뽑아 올리는 것처럼, 그죠? 무슨 산유국도 아니고 그냥 아파트 뽑아 올리면 시세 차익이 뭐 5억, 10억, 20억 정도 해버리니까 그냥 여기에 꽂혀가지고 그냥 30년간 이런 세월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집값 정상화가 이게 그냥 이데아적인 얘기가 될 수밖에 없었죠. 근데 이제 확실히 정부가 정말 부동산 개혁에 대한 엄청난 지금 칼을 갈고 있고 정조준하고 있는 상태고, 집값이 정상화되지 못하면 지금까지 딱 세팅해 놓은
금융시장의 이 안정화 그리고 성장률이 오히려 퇴색될 수 있고 큰 위협을 당할 수 있는 리스크를 겪을 수 있는 부동산 시장, 비정상적인 이 자산 왜곡 시장 아닙니까? 결국 이게 도미노식으로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예요. 요거를 빨리 해결을 해야만이 양자, 금융시장과 자산시장이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시장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갭 투자 뭐 그냥 유동성이 계속적으로 흘러 들어갔으니까 가격이 뭐 들썩들썩 거렸고요. 서울은 뭐 이제 비강남권도 20평대가 15억이 되는 그런 시대가 밝아버렸는데 이거 말도 안 되죠. 이거 5년 전만 해도요. 서울 84제곱이요. 은평구에 있는 이 뉴타운들 들어서면서 7, 8억 했었습니다. 30평대가. 근데 20평대가 15억 하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이게 터무니없는 집값 상승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절망감을 안겨줬을 뿐만 아니라 이거는 호재도 없고 생산적 가치의 어떤 기저에 이 강한 잠재력도 없고요. 글로벌한 스탠다드 기준도 없습니다. 이거 서울 아파트 값 들고 뉴욕 가가지고 이 값에 살래 하면 살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만큼 한국을 벗어나 버리면 그 가치 자체는 소실돼 버리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글로벌하게 다 통용되지 않습니까? 외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삼성전자 사고 하이닉스 사고 그만큼 뭔가 스탠다드한 기준, 자산 가치의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이 부동산 시장이 이제 완전히 베일에 가려져 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금 투기판적 요소들이 계속적으로 성장을 해왔으니까 이 독버섯이 되는 거죠. 지금 갭 투자가 가능한 곳은 이제 오피스텔인데 오피스텔도 지금 요거 지금 갭 투 거래 비율 이 규제에서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올라서는 거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노원구에서 갭 투자가 얼마나 성행을 했었습니까? 그 당시 갭 투자 막 진행돼 있을 때 노원구 아파트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여유 자금을 투기적 수요를 가진 다주택자들, 특별히 뭔가 집을 공격적으로 사가지고 시세 차익을 단기간 안에 뽑아내려고 했던 사람들에게는 그냥 들어오는 물이죠. 노젓자 해가지고 했었는데 이제는 안 된다. 완전히 막힌 겁니다. 그래서 일단 대출 규제 딱 들어왔죠. 그 다음에 1주택자 확실하게 지금 대출 제한 들어갔죠. 자, 다주택자는 원천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었는데 대출 만기 연장이라는 신의 한 수가 있었는데 이거 막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시장은 완전히 지금 아웃풋 자체가 굉장히 지금 완전히 뭐 차단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돈을 현금화 시킬 수 있는 여력이 상당히 지금 감소하고 있다. 인풋도 안 돼. 왜? 지금 어차피 집값 떨어집니다. 이제 뭐 내가 미쳤냐? 어깨에서 줄게. 무릎이나 발목에서 주어야지. 이런 어떤 공격적 전망을 갖고 있는 관망세가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안 들어올 겁니다. 그렇다면 다주택자는 투매에 나설 수밖에 없다. 이거 빨리 팔아서 현금화 시켜서 5월 9일 이전에 내가 빠져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이런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는 다주택자들이 가장 아끼던 어찌 보면 금이야 오기야 했던 주택 중에 하나죠. 여러 뭐 수십 채 갖고 있으면서 헬리오시티 같은 곳 이런 곳에 많이 꽂아 넣습니다. 단기 시세 차익이 굉장히 좀 반짝반짝 빛나던 곳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지금 매물량 보십시오. 930채. 구두에 의하면 연휴 이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빨리 팔아달라고 지금 연락이 그냥 전화기에 불이 나도록 그냥 연락이 오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에서 뭐 200채, 300채가 뭐 하루에씩 쏟아지고 있다고 그래요. 한 1500채 됩니다. 이거 잘못하면. 설 연휴 딱 끝나면 이거 넘버링 확 바뀔 수가 있어요. 헬리오시티 지금 매물 내려온 거 보십시오. 계속 기준가보다 더 내려치고 있죠. 3억 9천 이거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한 달 전만 해도. 헬리오시티가 가격을 내려? 말도 안 되죠. 계속 올렸습니다. 이거 40억 간다고 뭐 얼마나 어깨뽕 쳤는지 국뽕 수준을 넘었죠. 부동산 어깨뽕은. 한번 힘들어가면 그냥 내려올 생각을 안 하니까 3억 9천, 4억까지 잠실주공 5단지 3억 7천, 파크리오 3억 7천 등등 해가지고 지금 빠지는 추세에 있고 서울 금매현황 폭증 보십시오. 6만 5천 건, 5만 9천, 6만, 6만 1천, 6만 2천, 6만 3천 무슨 뭐 책 페이지 넘기는 것 같아. 한 페이지씩 넘어가는데 1000건씩 늘어나요. 그만큼 넘버링 안에는 굉장히 다주택자들의 급박함을
엿볼 수 있는 심리 고스란히 지금 드러나고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노원구 가장 갭 투자가 심했던 그런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거래량이 지금 164건으로 줄었고요. 그리고 이 평균 거래 금액도 평균치보다 훨씬 밑도는 그런 어떤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 노원구 상계주공 14단지 2억 8천 떨어지고요. 10단지 2억 8천, 청암 4단지 3단지 2억 8천, 똑같이 거의 이제 3억 가까이 지금 하락하는 그런 추세를 고스란히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거래량은 노도강 중심으로 조금 손에 닿을 듯한 그런 어떤 실수요가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은 조금 거래량은 있지만, 그나마 살아있지만, 강남 같은 경우는 거의 90% 넘게 11호 대책 이후에 빠지고 있고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거의 정점에서 이제 완전히 지금 내리꽂는 상황. 결국 제가 지금까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다주택자에 대해서 유동성, 현금 확보를 충분히 해줄 만큼의 관행적 대출이 허용이 됐었기 때문에 집값이 계속 올라쳤던 거고요. 이제 이게 딱 차단이 됐습니다. 셧다운 됐고, 이제 정부 차원에서 생산적 금융 지원 계획이 나오면서 626조 원, 금융시장으로 흘러 들어갈 가능성 높죠. 그리고 주담대 위험 가중치는 올라섰고, 이게 주담대 더 이상 은행조차 못 내주게 됐어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금융이 담보 보증은 주로 이제 아파트 아닙니까? 아파트라고 얘기는 안 했지만, 그런 평가에서 벗어나서 이제 산업과 기술의 이 경쟁력 등 미래 가치 스스로를 판단할 수 있을 때 생산적 금융이 가능한, 이 금융 쪽으로 다 이제 정책적 금융이 방향을 틀었다는 얘기입니다. 유턴했다는 얘기. 부동산 부양이라는 말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듣기 어려울 정도로 이제 머나먼 정글의 얘기가 됐고,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의 얘기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금융위에서는 국민성장펀드 150조, 이게 은행 차원에서 더 공격적으로 여기에 참여를 하게 되면 위험 가중치도 완화시켜주겠다라는 또 뭐 채찍과 당근과 채찍, 그런 어떤 오고 가는 뭔가 혜택들을 지금 줌으로써 상당 부분 지금 금융시장 쪽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는 물꼬를 계속해서 트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반대적으로 지금 마용성, 가장 집값이 단기간 안에 올랐던 곳들의 현금 흐름을 보면, 현금 흐름은 곧 아파트 시장의 거래량을 뜻합니다. 10건에 그칩니다. 그리고 마포구 거래가도 10억 정도, 가장 많이 올랐을 때가 뭐 15억, 뭐 20억까지 올랐었죠. 근데 확실하게 지금 5억 이상 빠지고 있다는 걸 고스란히 지금 보여주고 있고, 마포구 집값도 1억에서 6,500만 원, 조금 우리 기대에 너무 부응하지 못하는, 너무 개미 눈곱만큼 내리지만, 그러나 마포는 항상 오른다는 최고가가 좀 뒤에 받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다 실종이 됐습니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 다음에 마용성, 용산구 같은 경우는 지금 거래가 11건에 그치고 있고요. 12억 정도, 22억에 2월달 거래가 나왔었네요. 그래도 여기는 진짜 집값이 어마무시하다. 용산구 용산 센트럴파크가 4억, 한남 리센치아 2억 2천, 용산 파크자이가 2억 지금 하락하는 추세. 성동구 같은 경우도 지금 뭐 거의 거래가 바닥치고 있고요. 여기도 평균 거래가가 한 17억 정도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평균적으로 보면 살짝 평균치보다 약간 올라설 그런 어떤 이 기미를 보이지만, 역시 마포구와 성동구는 같이 가는 어떤 추세이기 때문에 굉장히 하방 압력을 받을 가능성 높다. 성동구 지금 1억 5천, 1억 8천만 원. 그러니까 그만큼 가장 많이 그냥 강렬하게 버텼던 곳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최고가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신고가. 근데 이거 이제 찾아볼 수가 없죠. 그만큼 많이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금융시장 쪽은 이제 완전히 그냥 벚꽃이 만개할 가능성이 높고, 외국인들이 지금 코스닥을 엄청 쓸어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코스피의 강한 상승 흐름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저조했었죠. 근데 기대감도 높아지고, 지금 주가 레벨에서 한 25% 수준의 상승 여력이 있는 것은 그만큼 외국인 유동성, 현금 흐름이 좋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반도체 역시 이제 코스피 사상 5,500선을 뚫는 가장 견인력 역할을 했는데, 외국인 3조 매수 4개월 내 최대를 지금 찍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금 흐름이 원활하고 유동성 확대가
금융시장에서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는 제가 보기에는 한 6, 7천 충분히 달성하고도 남을 것 같습니다. 지금 들어가도 될까요? 예스. 예. 지금도 저점입니다. 지금도. 너무 밸류에이션 자체가 말도 안 되게 그냥 바닥, 그냥 수조에 딱 붙어 있는 까재미였습니다. 예. 그냥 바닥에 탁 붙어가지고 정말 안타까울 정도로. 투자한 XET는 뭐 목표가를 뭐 7천으로 지금 높일 정도로 어마무시하게 지금 가고 있고, 엔비디아, HBM, 마이크론이 거의 선두가 아닐까 했는데 뭐 삼성과 하이닉스가 마이크론 잡아먹게 생겼어요. 하이닉스가 88만원, 삼성전자 18만원. 이게 자금력 차이에서는 삼성전자가 당연히 1위죠. 요걸 따져보면 하이닉스가 거의 90만원이니까 삼성전자가 18만원. 야, 요거 30만원에서 50만원 충분히 간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대장주들이 활약하고 있는 주식시장과는 달리 아파트 대장 단지들 보십시오. 1월 들어서면서 28억 8천, 거의 29억이 떨어집니다. 청담노일. 신현대 11차 8억 하락하고 있고요. DH방배 부장한 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프리미엄커녕 지금 7억 하락하고 있어요. 레미안 원페럴라도 부장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11억, 30억, 40억 간다고 했는데 26억으로 떨어지고 있죠. 헬리우시티 역시도 3억 9천에서 27억, 4억 정도 하락하고 있고, 올림픽 팍포레온 역시도 40억 찍었다 생각했는데 이제 38억, 3억 6천 하락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상반기 3, 4월 지나면서 엄청난 가격 대변동 시대, 2022년 대장 아파트 충격의 폭락 거래, 그리고 2023년 13억 와르르, 요거 기사 한두 달 안에 분명히 나올 겁니다. 주택가격 추이 2022년에 21년 고점 찍고 완전히 수직 하강했죠. 이건 폭락이 아닙니다. 정상화입니다. 정상화. 이걸 이제 뭐 폭락해가지고 한국 경제가 어쩌느니 저쩌느니 또 막 어기장 막 날라들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어떤 뭐 전망들이 막 이제 뭐 엄청나게 나와가지고 또 막 흔들려고 하고 날릴 건데, 정상적인 집값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정말 중요한 분기점이다.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는 하나의 큰 변곡점에 와 있다는 거. 그 사실을 좀 기억하시면서 한 발 한 발 접근해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부동산 캐릭터처 헬리오시티 뭐 거의 1200채 정도 튀어나올 정도로 엄청난 지금 매물량, 속도감 있게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다주택자들 이제 완전히 전후좌우로 자금줄이 막혔어요. 현금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집값은 거의 투매에 가까울 정도로 가격 단가가 하방 압력을 충분히 받을 가능성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잘 지켜보신다면 정말 골든타임, 무주택자가 잡을 수 있는 그런 타임라인 분명히 오게 될 겁니다. 오늘도 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반브라운복두파를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